It has been quite a while since I posted the latest video about the later heaven world. This video is a kind of a supplement. Today I'd like to use Korean to express myself more naturally, but I think you can catch my main idea in this video because all text is written in English. 저번에 그 후천 개벽에 대한 저번 동영상을 2월 21일 날 올렸으니까 이제 2달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조회수 12회입니다. 그래서 이거 영어로 할 굳이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 사람 많고 그러니까 이제 혹시 영어로 하면 더 여기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보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핵심 아이디어죠. 월인 천강, Moon's Reflection on Thousand Rivers. 그래서 중심에 있는 본체, 여기서 이제 비로자나불, 유니버셜 붓다가 있고 이것이 모든 all beings, 삼라만상의 이 거울이나 아니면 강인 것처럼 이제 비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의 영무국, 뭐 비로자나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으로 이제 귀납된다는 것이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것이라면 역으로 이거 하나의 본체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 창조된다라는 것이 이제 주역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인 천강이 클라우드 디자인, 그러니까 서버 클라이언트 디자인이죠. 그리고 연역이고 그 다음에 탑다운 방식이라면은 영동 천심월, Shadow Moves the Moon. 이 디자인은 피어 투 피어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귀납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바텀업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월이라는 것은 이제 문, 유니버셜 붓다 또는 영무국을 뜻하고 강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존재들 그 다음에 그림자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이 모든 존재들 중에서 특히 휴먼 빙즈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 개벽이라는 것은 인물 개벽이죠.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럼 후천 개벽이 언제 시작되느냐? 여기 대해서 이제 논란이 분분하지만은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의 모든 의식들이 어떤 점에서 만날 때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언제냐? 1000년 후라고 해도 사실은 계산상으로는 소강절 선생님의 계산으로는 앞으로 1000년도 더 남았거든요. 근데 이 점을 하나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이것이 bottom-up integration process라면 각각의 개인별로 봤을 때는 why not now? 우리는 지금 시작해도 된단 말이죠. 내 개인으로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후천 개벽에 대한 내용들은 주로 이제 동양권, 특히 동아시아에서 한국에서 얘기된 내용인데 비해서 근데 저는 어, 니체, 니체의 사상이 후천 개벽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신이 죽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죽은 신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제 위버맨시, 오버맨이라고 이제 불렀죠. 그리고 그 인간은 힘에 대한 의지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후천 세상에 대한 얘기라고 봐도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에 대한 의지는 조금만 더 이제 확장을 해보면은 삶에 대한 의지, 생명에 대한 의지,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생명체의 본능, 그리고 좀 더 확장을 해보면은 대칭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연계의 어떤 힘, 그런 걸로 이제 연결되고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체는 어떤 그 항상성을 유지해야만 하는,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고 장치죠. 그래서 그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의지라는 것은 곧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성을 유지하는 장치가 바로 문항 8개의 디자인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화는 위로 올라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곤이 옆에서 당겨서 이쪽 위쪽으로 못 올라가게 이제 막고 있는 것이고, 이쪽 바운더리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는 이제 밑으로 가라앉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건이 거기 이제 붙어가지고 다시 밑쪽으로 이제 완전히 내려가서 이쪽 바운더리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장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문항 8개의 디자인이고 생명체의 디자인인 것이죠. 이것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이제 예인 것입니다. 닭이 몸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떤 경우에도 얘는 항상 같은 높이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래서 닭의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붙이면은 그냥 스테디캠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내 몸이 얼만큼 올라갔고 내려갔고를 닭이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계산할 수 있는 기능, 장치가 닭의 뇌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제 자이로스코프가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기울었다는 거를 이제 아는 것처럼 이런 걸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이제 오토바이가 코너를 돈다면은 이걸 제대로 계산을 못해서 어느 각도로 얼마큼 숙이는지를 이걸 모른다면은 쓰러지든지 아니면 튕겨나가든지 그렇게 되고 말겠죠.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해서 넘어지지 않고 이제 코너를 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에 대한 이제 모든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heaven, 천, 하늘에 대한 것을 일단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이로스코프인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구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제 자이로스코프란 말이죠. 지구는 23.5도 이제 기울어져서 이제 자전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의 결과인가 하면은 태양계에 속한 모든 이제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학적인 관계의 이제 결과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태양계는 여기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의 한 일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이제 가지는 자전축과 이런 것들의 방향들의 총합의 결과가 결국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지구라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자이로스코프의 축들이 서로 다른 축들이 여러 개가 이제 중복된, 여기는 지금 두 개의 축이고 여기 세 개의 축인데 어, 축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축들이 동시에 우리에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음양, 오행, 뭐 10간, 12지지, 8궤, 64개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자연계의 스테이트를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한 어떤 도구들,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오늘 특히 이제 조금 전에 예로 든 거는 heaven, 천에 대한 부분이었고, earth나 man, 천지인에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방법론, 여기서는 또 다른 방법론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내용들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책을 하나 새로 쓰려고 하고 있는데요. 목표는 2019년 12월 22일 날 이 책을 이제 출판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제목은 뇌의 천지인 3제 디자인을 통한 동서양 철학의 이해라는 절대 사람들이 사보지 않을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책을 쓰려고 시대를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철학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사상들이 나온 거를 기준으로.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붓다와 공자와 그다음에 소크라테스가 나온 한 시기, 이게 하나의 어떤 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역사상에, 철학의 역사상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서양 철학의 어떤 이제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양에서 선종, 중국의 이제 선종, 그 다음에 데카르트, 그 다음에 칸트와 스피노자, 헤겔과 쇼펜하워, 그 다음에 처음에 얘기한 니체와 하이데거까지 이렇게 서로 다른 씬으로 나눠서 이 시기들의 어떤 그런 새로운 사상과 이런 것들이 등장했고, 왜 등장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는,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공자, 그 다음에 붓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시대의 전체적인 틀이 다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후에는 그것들을 이제 채워가는 과정인데,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뭐 100%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주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확장된 반면에, 서양 철학은 물고 물리면서 하나가 나오면 그걸 이제 반박하면서 다른 것이 나오고, 또 그걸 반박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태의 스타일로 이제 진행이, 철학이 진보되었다고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 발생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스파이랄로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라디알로 되는 것과 이런 식의 그 생명체에서 볼 수 있는 난할의 디자인, 무언가 나누어질 때 나누어지는 방식의 디자인과도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책은 하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리고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나는 지금 어디 있어서 행복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 아까 오토바이처럼 나는 얼만큼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어 그러니까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보정 수치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철학이란 말이죠. 철학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도구들, 방법론들을 사용해서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그걸 이제 찾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을 쓰는 목적입니다. 사람이 무슨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과제를 할 때 그 마감 기한이 없으면은 한없이 이제 늘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딱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책을 쓰려고 하고 있어서 앞으로 유튜브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아직은 확신을 못하지만 만약 할 수 있게 된다면은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